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드린 것처럼 특히 이런 생활 밀착형 또 복지 공약에는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복지 관련 공약은 바로 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을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부의 김혜미 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복지 공약은 안보 공약과는 좀 달리 피부에 바로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은 아동수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은 더 많이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후보들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 정도를 문재인 후보는 0세에서 5세까지 전부에게,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0에서 11세에게,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초중고 일부 계층에게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초연금을 이어서 보시면요.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가 월 30만 원을 주겠다.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소득별로 나눠서 20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다 현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현금을 이렇게 준다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얼마의 돈이 드는지 이 공약집에 써놓은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가 각 후보의 캠프에 일일이 담당자를 찾아서 취재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공약에 한 해 드는 예산이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7조 원 안팎이고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10조 원 정도,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18조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예. 자, 지금 기초연금에 한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8조 원 정도 아닙니까? 네.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그럼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공약집에 없다면 그걸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얘기도 당연히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예상대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재정 지출을 합리화해서 혹은 세출이나 세입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답이 대부분 후보들의 답이었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증세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지난 토론회 때요. 이것 때문에 후보들 간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증세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하신다고 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 그 박근혜 복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 주장하시는 많은 복지, 여러 가지 노동,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게 과연 어디서 그 재원을 다 마련할까? 예. 자, 세금을 아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 있는 돈 아껴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이런 공약이 지켜지겠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게 되니까요. 후보 측에서 몇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먼저 예산에서 쓰고 남는 돈입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요. 8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세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한 해 10조 원 정도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예산 확보 가능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현재 쓰고 있는 예산에서 재량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정책 의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뜻인데 올해 그게 20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나 기본 경비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빼면 16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10%만 줄여도 17조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더 마련해서 복지에 쓰겠다라는 것이 그러냐.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세수 증가세를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세수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크게 잡아놓고 거기서 예산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중에 보면 세수가 오히려 그렇게 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낭패인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좀 궁금한데 왜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합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연한 얘기로 우선순위가 또 뒤로 밀리는 사업은 없애고 그리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또 폐지하고 이런 게 당연히 수순이 될 텐데요. 근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되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서 검증을 미루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예산 지원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어느 쪽은 또 빼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건 뭐야? 나 표를 못 찍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걸 불리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당연히 갖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경향이 예. 있을 겁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